자, 세 번째 발제의 대상, 주인공 정말 팔색조 같은 분입니다. 1년 새 당적을 달리해 두 번의 선거에 참여했고 최근엔 막말 구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저는 뭐 출마를 경쟁자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추진을 했는데요. 네. 자, 앞서 영상 보셨듯이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를 전폭 지원할 것처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현주 의원 하면 대표적인 친한 의원, 그렇죠. 안철수 전 지킴이. 대표의 지킴이자 뭐 최측근으로 불리는 의원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뭐 안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다 또는 최고위원 정도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전격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안철수 전 대표보다 나은 것 같다.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러닝메이트 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거 바라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안 전 대표 측과 뭔가 좀 틀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유효의 최고위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켜왔던 이현주 의원이 정작 경쟁자로 당대표로 출마하는 이 지경, 어떤 사태까지 되면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저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손발이 오글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난 절대 저렇게 의리 없이 살지 말자. 왜냐면요. 정치는 의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의리고요. 같은 동지들에게 절대 내부에서 총을 겨눠도 안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대선 때 그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후보를 이야기하던 모습에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정말 사랑을 해줄지 저는 보면서 오히려 어쩌면은 국민의당의 내부 그러니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자, 이현주 의원 생각은 어떨지 저희가 요 영상부터 한번 지켜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막 준비 중이던 오후 3시 반쯤에 이현주 의원이 직접 당대표 출마 소회를 밝힌 건데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또 노선도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 판단은 이건 제 주장이지만 저는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보다 내가 더 나은 대안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해의 최고위원. 안철수 특히 이현주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라면 차라리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누군가와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출마 선언문 치고는 그만큼 마음이 크게 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정치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서 이번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원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 자질론에서 문제가 내가 있지 않을까. 봤더니 저 사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다. 정작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건 국민과 당원을 위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했습니다가 다 거짓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같은 동지예요. 같은 당원이에요. 그러면 감싸줌의 미학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나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누구나 당대표에 나갈 수 있는 건 당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 류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전혀 인지도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 선거 나가는 게 상당한 용기였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도 되게 용기를 낸 게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이건 전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누구보다 낫습니다. 그 멘트는 능숙한 정치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당의 후보였는데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국민들과 그리고 그 당원들 볼 때는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라면 오히려 그 사람도 좋지만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라고 오히려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강병희 기자. 저는 이현주 의원이 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전국적인 지지도 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여실히 밀린다. 자기가 훨씬 더 불리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거 이현주 의원 본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자, 이제 류현 최고위원이 일단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현주 의원 측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좀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솔직히 있고요. 어떤 걸 계산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오냐 했는데 지금 반장 친구로서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반장 친구였던 친구들이 좀 갈라지게 되면서 사실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에 대해서 사실 분분하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끼어들면서 뭐 1차 과반을 못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기에 과연 뭐 자신이 당에서 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준비를 함으로써 일단 뭐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뭐 그런 행보를 좀 거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좀 누가 많이 보는 그런 무대 앞에서 펼치고 싶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리 없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야지만 다윗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일 네. 것이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예. 자, 이현수 기자.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개적으로 티는 안 내는데 좀 좋게 보진 않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남권에서 나온 천정배 정동영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비호남표가 갈라지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부산시의회를 찾았을 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아직 정치인이 그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당황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이었지만 오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와 통화를 했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제는 대표적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문병호 의원이 직접 이현주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좀 출마를 만류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갔는데 이현주 의원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오늘 들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전에도 이현주 의원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 조금 좀 참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볼 때
뒤늦게나마 적으로 돌리면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뭐 아마 설득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한 거였을 텐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좀 막말 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뭐 측근이긴 하지만 자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현주 의원의 출마를 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냐, 결국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그러니까 전 대표는 과거에도요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서 아픈 얘기일 겁니다. 네, 근데 측근이 다가와서 함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을 돌릴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돌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안철수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문득 방금 우리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치인의 저런 모습 하나하나를 가요와 연결시키면 어떨까. 가요 가사와 딱 맞는 게 생각이 났어요. 방금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아마 노래는 이걸 거예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김건모.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노래의 심정이 이정현이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순간 딱 생각을 나면서 정치에서 정말 정치인이 본인을 잘 관리해야지만 측근이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네, 강병 기자. 그런데 이현주 의원 그 본인한테 다시 한번 비춰보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정말 인지도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높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이 중심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도 급식 그 노동자들에게 밥 아주머니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약간 속어를 쓰는 듯한 그런 전화 통화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래서 그런지 사실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하고 나오느라 좀 시간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원래는 알려져 있기에 오후 2시에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다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1시간 반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뭘 했던 겁니까? 네, 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미용실 머리가 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뭐 드라이가 덜 됐다 뭐 이런 좀 소문이 나왔었는데 뭐 공식 입장은 사실 연설문이 덜 수정돼서 좀 시간이 이렇게 뒤로 늦춰졌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뭐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회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현주 의원의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논란이 된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현주의 막말에 저희 노동자는 다시 한번 분노의 말을 표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저희의 권리를 찾고 정의개선을 위해 저희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꿋꿋하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저희 노동자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을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노동 정신과라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급식 종사자분들에게 혼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알바비를 떼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빚었을 때 영상인데요. 류 최고위원도 네. 그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하신데 네. 막말과 돌직구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물론 큰 차이가 있겠죠. 막말은 사이다, 돌직구는 페퍼민트 차. 페퍼민트 차? 예, 그러니까 박하차죠. 네네. 사이다는요, 자꾸 마시면 시원한데 위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상합니다. 네. 그런데요, 페퍼민트 차, 박하차는요, 마시면 시원한데 끝에 입안에서도 시원하고 그리고 몸에도 좋습니다. 돌직구와 사이다 같은 막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막말은 결국은 나중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막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지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지도를 높이고 나서 다음에 선호도 올리면 된다.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강병규 기자, 이런 이현주 의원의 출마 선언, 이런 게 국민의당 전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제 생각에 좀 약간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지만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네,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지 못한 걸로 봐서 이현주 의원의 이번 대표 출마 선언 과연 어떤 지지율 영향을 미칠지 좀 부정적으로 좀 기우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여권을 출입하는 강병규 기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을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 정치데스크 한번 계속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